첫 번째 가볼까요? 고분 놀이터 됐다? 아하. 자,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천년고도 경주.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들의 눈살 찌푸려지는 민폐 행동. 첫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신라 천년의 혼이 깃든 서라벌 경주. 이곳의 대표 유적지인 고분을 저기 발 아래 둔 아이. 아하, 동산 마냥 올라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김치 찰칵 사진을 찍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남성. 아, 저기는 모여라 텔레토비 동산이 아니거든요.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런 것입니다. 경주에서 신라 고분이 아이가 올라가 있는데 빨리 내려와라 라고 얘기해야 돼. 사실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께서는 아래서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께서는 얘는 여기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부모는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누리꾼들은 저기가 무덤이라는 걸 알까? 저희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까? 그런 반응입니다. 예,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모습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컴컴한 밤 가로등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도 역시 경주인데요. 자, 뒤를 보니까 저기 뒤를 보니까 익숙한 저거는 역시나 고분 같습니다. 대놓고 담배 뻑뻑. 바닥에는 또 아직 뭐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바닥에는 꽁초가 또 한가득이더라고요. 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관광객이 더 많아질 텐데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경주인데요. 그제 열린 신라문화재 축제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방문객으로 보이는 남녀 무리 중에 한 남성이 고분 앞 벤치에 앉아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고분 가장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축제날 능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공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고요. 시청에 연락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경찰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경주를 찾은 또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어린 자녀가 능에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부모들은 돗자리 깔고 술 먹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공포의 하늘 그네입니다. 자, 제주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바로 360도 회전 그네. 한 바퀴 휙,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째 돌고 바로 그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마는데 바로 그때 튀어나온 그네 구조물의 남성의 중요 부위가 꾹 뚫려버리고 만 겁니다. 아, 잘 보세요. 피가 막 흐릅니다. 아유, 아찔했던 당시 상황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네 자체가 360도를 돌 수 있는 그네니까 뒤에 보면은 발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저도 아프긴 너무 아팠는데 이게 긴가민가 했거든요. 밑에도 뭐가 흘러서 저는 처음에 솔직히 소름을 본 줄 알았어요. 아우, 영상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게요.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 8월 8일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저기 하늘그네라고 부른답니다. 360도를 돌아가는데 네 바퀴 돌고 5바퀴를 돌던 중에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의자가 있으니까 주저앉았다라는 건데 근데 뭐 푹 찔렀고 회음부 안쪽에 3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발이 있고 이 돌아가는 회전근해가 있으니까 발을 놓는 곳에서 고정시키는 연결장치인데 그게 의자 위로 튀어 올라 있었다는 거죠. 이 제보자분은 다른 데서도 저거를 타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좌석 위에 올라 있는 건 처음 봤다고 하는데 아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반바지 저희가 피가 묻은 건데 저희가 좀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급소 부위잖아. 급소입니다.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째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제대로 못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예,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술상업자 참교육입니다. 자, 새벽 시간 한 술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과 경찰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점점 흥분하는 저 남성.
야 누구 소장 남천동 살제 하더니 갑자기 바로 그때 에이씨 테이블을 확 불상을 확 엎자마자 경찰이 그대로 딱 잡고 엎어치기 하고 바로 그 순간 중절모가 휘릭 날리면서 엎어지는 건 본인이었습니다. 아 진짜 경찰관 아저씨 정말 멋지게 제압을 하네요. 네, 지난달 29일 새벽에 서울 도봉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새벽 2시가 넘어서 손님들이 술에 좀 취해 있는 상태로 방문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막걸리 4병 정도를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남성이 가게 안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길래 제보자가 안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남성 택시가 안 잡히니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제보자가 아는 번호가 없어서 택시 어플로 부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제보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 경찰에 제보자가 남성을 신고하고 그리고 남성의 일행들을 먼저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경찰이 이 남성도 귀가 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남성이 계속 억울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남성을 진정시키려고 경찰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갑자기 일어서서는 테이블을 엎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찰에 저렇게 제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밥상을 엎어? 그래요. 뭐 밥상 엎는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식당에 와서 밥상 엎는 모습 여러 가지 범죄가 아마 성립할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와 있는데도 저런 행동을 했거든요. 어. 경찰한테 만약 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뭐 치상죄 같은 거 성립할 수 있고 일단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체포가 됐고요. 구속까지 됐습니다. 바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좀 보호해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절친 맞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오늘부터 약간 구성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제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요. 10년 전 동창회에서 만나서 급격히 친해진 사이입니다. 가족끼리도 종종 봤는데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가 친구 딸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사줬는데 정작 이 친구는 저희 아들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어요. 2년 전 친구가 일자리를 구하길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도 시켜줬는데 친구는 제게 고맙다고 한 적도 없고요. 또 평소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비교적 더 여유가 있는 제가 늘 계산을 하는데요.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대뜸 본인이 밥을 사겠다며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어머, 상희야, 웬일이야? 야, 그러게 보너스라도 받았나? 아무튼 잘 먹을게. 맛있다. 네가 사주니까 더 맛있어. 어머. 내가 카드를 차에 놓고 왔나 봐. 내 정신 좀 봐. 하은아, 미안한데 이번만 좀 부탁해.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쏠게. 카드를 두고 왔다고? 알겠어. 하나 잠깐만. 아까 내가 우연하게 봤는데 상희 자 있잖아. 일부러 카드 놓고 내리더라. 네 쟤 조심해라. 인간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문제만 아니면 괜찮은 친구지만 점점 이 친구를 보기가 불편해집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자니 괜히 돈 때문에 절친 욕하는 쪼잔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러지도 못하겠고요.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친구, 이제 그만 봐야 하는 걸까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예, 상희야, 너 진짜 그렇게 추접스럽게 살지 마. 돈이란 건 베푼만큼 돌아오는 거다. 너 지금 그게 막 이득인 것 같지? 막 스스로가 영리해서 대견해 죽겠지? 그래, 평생 그렇게 염치 모르고 살다가 저 세상 가. 알았지? 동그라미. 예, 다음 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이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돈뿐 깨나 있다고 친구가 졸로 보여? 애들 용돈 밥값 좀 냈다고 막 아랫사람 같아?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해요. 고작 밥값 때문에 친구랑 절교가 고민된다고 이따위 사연을 보내? 그래, 해, X.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런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상대방도 본인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곰곰이 한번 여겨보시라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절친으로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절친일 수도 있고 뭐 마음을 터놓다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런 관계도 이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편의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얘기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좋은 데 가서 같이 놀아주면 자기한테 이게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자, 한번 진짜 차분히 한번 어떤 관계인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네. 저도 이 식당 사건이 없었으면 좀 저는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정말 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걸 거다. 그러니까 아들 용돈 뭐 딸 용돈 서로 주고받는 거 또 취직도 시켜줬지만 고맙다라는 얘기가 10가지 나오지만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밥도 커피도 늘 친구가 사야 되는 것도 뭐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맨 마지막 상황은 너무 악의가 있고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사람하고는 친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지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완전히 절연하라 이렇게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예. 이제 알고 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 거짓의 가능성, 금전 부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항상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물론 내가 무언가를 해줄 때 뭔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비한님께서 계좌이체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해 주셨고 모직님께서도 계좌이체나 다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 어디 사기치려고 폰, 페이로 계산해!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